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 건으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또 구형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이 삼성 죽이기가 어디까지 좀 될지 좀, 좀 심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걱정들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이상한 내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2심으로 넘어가려면 결국은 항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항소를 검찰 측에서 한 거거든요. 결국은 검찰 측에서 항소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 검사가 어떤 물증이라든지 어떠한 심증은 아니고요.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이제 1심 무죄를 뒤집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2심 신청을 하는 건데 그 2심 신청에서 어떻게든 무죄가 아니라 유죄다라고 주장을 한 만큼 보통 이런 경우에는 1심보다 더 큰 구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내용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 재판이 길어졌다는 거죠. 왜냐면 이 구형을 한 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 내년 이제 재판, 내년 선고죠. 이 2심 선고. 내년에도 이게 무죄가 나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3심까지 또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온다고 한들 지금 갈 길 바쁜 삼성전자에 지금 좀 가혹할 만큼의 좀 철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주말간에 미국 반도체 기업 특허 소송에서 1,660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은 뭐 판결과는 좀 다릅니다. 판결은 이제 국민 또 재판단이 또 판단을 하는 요거 이제 판결이라고 하는데 또 미국 쪽에서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졌고 정해졌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바람잘 날 없는 삼성전자고 아무래도 오너 리스크라고 표현하기도 좀 죄송할 정도인데요. 어쨌든 오너 리스크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내년 지금 HBM 관련해서도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들 하나 둘씩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이 검찰의 이런 구형은 사실 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의 좀 일정 좀 체크를 하고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HBM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쪽에서도 뭐 긍정적이다라고는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엔비디아 쪽에서도 본인들이 삼성전자는 좀 계륵 같은 존재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앞으로의 뭐 디램 재고 처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둘씩 좀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요거는 좀 뒤에서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오늘도 매도를 하는 흐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2월, 1월까지는 조금은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좀 삼성전자의 좀 주가를 좀 바라봐야 될지 이렇게 좀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또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엔비디아 향 HBM 관련해서도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오너 리스크가 다시 한번 도진다는 거는 정말 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 좀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간에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본인의 학위 수료식에서 삼성전자의 HBM 퀄 테스트를 좀 검토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뭐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짚고 넘어갈 내용은 그냥 의례적으로 한 이야기일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젠슨 황이 삼성전자를 굳이 적대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삼성전자 뭐 HBM이 너무 안 좋다. 우리 안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좀 의례적으로 대답을 한 경우일 수도 있겠다. 블룸버그 기자가 질문을 했던 내용을 이제 젠슨 황이 언급을 했던 건데 사실 이 내용보다 좀 공식적인 이 엔비디아 실적과 블랙을 출시 관련한 질문을 받았었던 실적 발표 당시가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공급업체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을 거론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언급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HBM 관련해서는 그리고 납품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쉽지 않은 현재 상황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쪽에서 분명히 삼성전자 쪽과의 공급망을 열고는 싶어 할 거예요. 자, 왜냐면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쪽과 좀 긴밀한
밸류 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쪽은 우리도 엔비디아 쪽에 좀 납품 좀 하게 좀 기다릴게요. 하이닉스가 납품을 하고 우리 것도 좋아. 우리 거 한번 좀 봐줘.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AMD 쪽에서 이 삼성 쪽에 손을 내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거 우리 줘. 우리가 쓸게.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선 땡큐죠. 그래? 우리 거 써줄래? 우리 거 좀 써줘. 써서 좋은 기술 좀 만들어줘. 뭐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이 한은에서 발표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수급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은 쪽에 어느 정도의 좀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자 물론 AMD와 엔비디아의 이 GPU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말도 안 되게 커요. 현실적으로 AMD가 엔비디아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뭐 10년? 아니요 100년도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값싼 제품이 나온다는 건 본인 엔비디아 제품의 단가를 맞추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고객사들한테 얘네들은 AMD는 이거 받는다는데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경쟁사가 올라오는 걸 당연하게 엔비디아는 좋지 못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삼성과 AMD가 이렇게 붙어먹는 이런 흐름들을 전혀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 반도체 하면 삼성이다라는 이미지가 언제 구축이 되었냐면요. 이 TSMC를 제치면서 파운드리 1위가 됐었던 그 삼성전자의 그 시점에 이 삼성전자가 이 대만 기업 한 1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을 전부 다 제치고 파운드리 1위 기업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 CEO는 대만 국적의 젠슨 황 씨잖아요.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가 두려움의 대상이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좋은 감정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삼성 관련해서 뭐 올라오는 뭐 중국의 뭐 화웨이 핸드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감정이 없었으니까 국민 정서상 이제 엔비디아 쪽도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라이벌이자 다만 엄청나다라는 이 삼성전자의 실력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일 거기 때문에 이 AMD 쪽으로 붙어 먹으려고 하는 이 그림을 절대 가만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49,900원을 터치를 했을 때 오너일가 쪽에 이 주담대 방어하려는 이 마진콜 라인을 확인을 했죠. 누구 입장에서? 외국인 입장에서. 자, 그러면 이 마진콜 라인 아래로 들어갔을 때 강제로 주가가 또 상승을 하게 돼버리면 본인들이 또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5만 원이라는 우리 안전한 또 지지 라인대가 또 생겼죠. 그리고 지금 이 5만 5천 원대에서 위 아래로 좀 등락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결국은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 이유가 뭐다? 결국 지수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지수가 빠져야 본인들이 베팅을 해놓은 이 옵션이라든지, 내지는 지금은 코인 쪽에 좀 돈이 상당히 많이 모여져 있지만 뭐 반감기 그리고 뭐 10만 달러에 뭐 기존에 들어왔었던 뭐 큰 손들이 이탈을 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생각보다 코인에 좀 우호적이지 않다. 왜냐면 제2의 화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제2의 화폐가 아니라 지금 막상 까보니까 등용시킨 또 인사가 CBDC 뭐 디지털 화폐는 굉장히 회의적인 인물이고, 결국 트럼프가 이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코인을 가지고 이 거래소를 이제 미국 쪽에 굉장히 많이 좀 예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뭐 코인을 스테이킹을 한다든지 예치를 시켜서 이자를 준다든지, 거래소의 수수료 같은 걸로 이제 미국 부채를 상환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결국 뭐 코인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다시 한번 또 삼성전자, 솔직하게 우리나라 시장에 메리트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삼성전자에 지금까지 매도를 걸어놨었던 물량들 지금 대차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이 대차거래 물량들 상환하러 다시 한번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흐름들,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보조금 문제도 이제 어쨌든 확답은 받았잖아요, 바이든 상무부한테. 그래서 요런 보조금 문제 해결하고, 이 보조금 받은 걸로 반도체 사업하고, 엔비디아와 AMD 사이에 껴가지고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HBM 드디어 이제 좀 실적을 내려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검찰의 구형, 내년이 가장 중요한데 내년에 재판을 받게 한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삼성이 망하면 물론 망할 확률이 희박하겠습니다만 사실 성장을 못하는 게 망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내년이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뭐 고성능 디램인 HBM뿐이 아니라 뭐 기존 디램이라든지 뭐 낸드 플래시라든지 요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삼성에서 낸드 DDR2가 또 내년에 나오고요. 이제 디램 재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차후에 뭐 중국 관련해서도 뭐 좀 해결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감산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뭐 해결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은 그럼 디램은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고, 뭐 낸드 같은 경우에도 뭐 낸드 DDR 플래시 2로 또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HBM 경쟁력만 갖추면 되는데, 이 HBM 경쟁력을 미국 쪽에서는 보조금으로 일단 해결하려고 하고, 국내에는 요 또 천안 쪽에 이 패키징으로 해결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 패키징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수율을 높이는데도 관련이 돼 있는 문제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패키징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패키징이 단순하게 후공정 작업이 아니라 이 열처리라든지 뭐 유리 기판이 들어가는, 뭐 유리 기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자, 결국은 얇은 층을 여러 개를 쌓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열이 조금만 들어가도 전부 다 녹아버리고 얇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패키징으로 좀 극복을 하면서 수율을 높이면서 고성능 HBM의 그 퀄리티를 더 높여나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내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될 예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2027년까지 설비 구축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회장이 재판을 받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거를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게, 이 패키징, 여기에 엔비디아 GPU에 탑재될 수 있는, 물론 여기서는 엔비디아라고만 돼 있지만 이 AMD 쪽과도 논의가 되고 있는 요 HBM3 양산이 여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HBM으로 실적을 극복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 사업이 내년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패키징으로. 그리고 이 패키징 사업들이 이 인텔, TSMC, 삼성전자, 이렇게 새 또 빅테크들이 또 공격적으로 또 투자를 하면서 다시 한번 TSMC를 좀 넘어가야겠다. 이 파운더리 1위를 뺏겼지만은 이제는 다시 한번 안 된다.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의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이 패키징이거든요. 정말 이런 중요한 시기에 좀 모쪼록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러한 사법 리스크들이 다시 한번 좀 생겼는데, 팩트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점점 실적을 다시 한번 좀 높여갈 거고요. 실적 개선이죠. 높여갈 거고, 이제 합병 관련된, 정확히는 이제 합병이라기보다는 이 승계, 뭐 부정승계 관련된 이 재판이 내년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이 승계 과정에서 지금 자사주 매입이 스톱이 돼 있는 상황이 또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내용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실적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스크가 추가가 됐다. 사법 리스크가. 그리고 집단한 외국인들이 들어올 근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예탁금이 전 세계 꼴찌거든요. 꼴찌. 근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그만큼 지금 바닥 시그널로 외국인들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 이 옵션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좀 지수가 소폭 좀 반등을 하면서 이 외국인들의 콜 매도 옵션이 이 손실 구간으로 좀 접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옵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를 한 건데, 이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옵션 프리미엄 이상의 이 차이만큼의 손실이 나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의 선택지는 뭐냐면요, 지수를 요 아래로 다시 떨어뜨리거나 콜 매도 라인으로 다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콜 매수로 해칭을 해놓은 요 라인까지 추가로 더 끌어올리거나, 이런 갈림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기간이거든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많은 외국인이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도 지금 혼조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주가가 상승할 수는 상승한다라고 확정지어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외국인들도 누군가는 오른다, 누군가는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 옵션 만기가 또 12월 셋째 주 또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옵션 만기가 지나고 또 내년 또 사업 계획도 1월 효과도 있고 HBM 관련해서 어쨌든 퀄 테스트 결과는 나올 것이고 내년부터 패키징 관련 갈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또 실적 예측 나올 거고 금리 어떻게 될 건지 또 나올 거고 지금 본격적으로 12월부터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좀 나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사법 리스크 좀 주가가 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조금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현재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또 기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또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특히나 오늘 또 금융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 하느니 삼성전자와 AMD 독점 공급 전망 요 내용과 과연 유사성이 있는지 연관성이 있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삼성전자 좀 기관 쪽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만들어주려는 움직임을 또 가지고 가고 있고 사실 이게 연기금이다라고 사실 저는 오늘 좀 주체를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삼성전자에 남아있는 잔여 호재 일정 좀 기대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는 이제는 물량을 또 사실 털만큼 털었고 이제 나오는 매도들은 좀 이 6만 원 이상으로 좀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는 좀 페이크성 매도다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옵션 관련된 내용도 있었지만 실제로 요 6만 원에서 주가를 확 밀어버렸었잖아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잖아요. 지금 대차 거래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차 거래 한번 좀 확인을 체크를 하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대차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좀 보면 앞자리부터가 다르잖아요. 결국은 공매도는 아닐 거지만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니까 대차다라는 거는 주식을 이걸 받아놓고 아무것도 상환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를 이제 대차 거래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한테 잠깐 맡겨.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대차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간 다음에 매도한 다음에 요걸로 뭐 이자를 주거나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6만 원을 쭉 밀어놨는데 5만 초반대까지 다 밀어놨는데 다시 올라와서 홀라당 여기서 갚아버리면 얘네들은 외국인들은 이자만 나간 거고 그렇죠? 물론 옵션으로 재미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차를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대차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대차가 상환이 돼야 되잖아요. 상환이 되는 거는 곧 뭐다? 매수세로 작용이 된다. 자, 그러면 6만 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 된다. 그렇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차를 받아서 뭐 한다? 이 옵션, 선물.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언제부터 12월. 근데 이 12월부터는 그리고 정말 늦어도 이제 뭐 산타랠리에 뭐 힘을 입어서 상승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효과로 좀 기대를 하면서 상승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패키징 관련된 이런 일정들이라든지 HBM 뭐 퀄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충분히 있거든요. 정말 강력하게 좀 매수 추천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상황이었는데 왜냐면 5만 원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6만 원 깨면 이거 불이 나게 담아야 된다라고 했었던 그 주가가 여전히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의 이 사법 리스크가 지속이 됐다라는 부분, 요거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심에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뭐 2심에도 무죄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 기업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시기에 이렇게 옥죄는 건 정말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은 전혀 이제 뭐 회장이 구속됐다, 아니 구속이 아니죠. 이제 징역 일단 선고 받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구형 받은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한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외국인들이 안 좋다 생각해서 매도하고 있는 그런 사실 상황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혹할 필요 없고 현혹될 필요 없고 지금 요 여전히 저는 6만 원 아래에서 삼성전자를 잡아가기에는 매력적인 구간. 그리고 12월에서 1월 사이가 본격적인 삼성전자가 고개를 들어나가는 그런 좀 중요한 시기에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요 재판이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고요. 이 삼성전자가 힘을 내줘야 또 우리나라 또 증시가 또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뿐 아니라 우리나라 좀 시장이 좀 다시 한번 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요거
삼성전자 관련해서 뭐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뭐 물어보고 싶다. 좀 궁금한 게 더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뭐 댓글 많이들 작성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뭐 다음 영상 촬영하는데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또 촬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